코스모스와 잠자리를 그려보겠습니다. 9월에 하면 좋은 활동이에요. 코스모스 꽃잎은 8개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4개를 먼저 그리고 사이사이에 더 그려 넣으면 8개를 쉽게 그릴 수 있습니다. 코스모스 잎사귀는 이렇게 가느다랗게 그려주면 돼요. 제가 편의상 검은 매직으로 그리고 있는데 아이들과 함께 활동할 때는 그리기 도구에는 제약이 없어요. 우리 아이들이 원하는 걸로 해주시면 되고 또 환경에 맞게 제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코스모스와 잠자리를 그려서 여기도 또 쭉 그려볼 거예요. 그리고 잠자리도 한번 그려볼게요. 잠자리는 곤충이잖아요. 곤충은 머리, 가슴, 배로 돼 있죠. 머리, 가슴, 배, 이게 물론 꼬리라고도 하는데 이렇게 그려볼게요. 날개는 4개, 다리는 6개. 이게 곤충의 특징이죠. 이런 것도 아이들이랑 같이 얘기 나눠보면서 그리면 더 흥미로울 것 같아요. 곤충의 특징, 머리, 가슴, 배로 되어 있다. 다리는 6개다. 날개는 4개다. 그래서 다른 곤충에 대해서도 알아보는 확장활동으로도 해볼 수 있겠죠. 코스모스를 더 그려보고 색칠도 해보겠습니다. 자, 이 코스모스는 옆으로 보여지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꽃잎이 이렇게 활짝 젖혀져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기 파스텔을 가지고 왔어요. 64색 파스텔인데요. 이 파스텔은 오일 파스텔이 아니라 그냥 가루로 표현되는 그런 파스텔이에요. 그래서 이 파스텔은 색칠한 다음에 휴지로 좀 문질러 가면서 할게요. 스펀지나 이런 게 있으면 더 좋겠지만 또 휴지가 흔히 구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여기 색연필도 같이 준비했는데 이렇게 좁은 부분은요 색연필로 색칠을 해주세요. 먼저. 그리고 또 여기도 색연필로 할 수 있는 곳은 하고 또 파스텔로 해도 되긴 하죠. 그리고 넓은 부분은 파스텔로 해볼게요. 자, 이렇게 색연필로 꽃잎을 색칠해 봤는데 이렇게 색칠하면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코스모스 색깔은 어떤 게 있을까 하고 알아보는 것도 좋겠죠. 거의 뭐 분홍이나 보라 또 하얀 코스모스 이런 종류가 많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찾아보고 사진 자료를 찾아보면서 진짜 코스모스를 관찰해 봐도 좋고요. 바깥놀이를 나가거나 산책했을 때 본 기억을 떠올려 봐도 좋겠고 그 다음에 직접 보고 와서 그림을 그려봐도 좋겠죠. 그런데 뭐 인근에 없다면 인터넷으로 찾아보고 그림을 그려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밑에 부분은 또 줄기가 어떻게 면적이 보이는 데가 없잖아요. 이런 데는 그냥 이렇게 테두리처럼 따라 그리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리면 꼭 색칠한 것 같은 그런 효과가 나타나요. 자, 이렇게 색칠해 봤습니다. 이제 파스텔을 사용해 볼게요. 이렇게 파스텔을 눕혀서 이렇게 색칠하면 넓게 색칠이 되겠죠? 그리고 휴지로 살살 문질러 줍니다. 근데 뭐 조금 뾰족뾰족하게 표현하고 싶다 그러면은 파스텔을 세워서 이렇게 표현해도 돼요. 그런 다음에 이거는 휴지로 이렇게 막 문지르지 않고 이렇게 살짝만 이렇게 문질러 주면은 이대로 잘 표현이 되겠죠? 자, 저는 이미 고정관념이 너무 많이 박혀 있어서 밑에는 연두색, 위에는 하늘색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랑 해보면은 정말 다양한 색깔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 아이들은 어떤 뭐 고정관념이 별로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바탕 색깔을 정말 창의적으로 많이 잘 색칠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코스모스도 이렇게 약간 정형화된 그런 느낌이 아니라 좀 더 다양하게 창의적으로 많이 그리는 모습을 제가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코스모스를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림 표현하는 거는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소개해주고 제시해줄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선생님이 그린 거를 보고 단순히 따라 그리는 그런 활동이 아니라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자신만의 생각도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크레파스와 수채 물감을 이용해서 그림을 그려볼게요. 자, 코스모스가 지고 나면 또 낙엽이 떨어지는 그런 계절이 오죠. 그래서 우리 유아들이 친숙하게 생각하고 있는 다람쥐를 그려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그렸어요. 그리고 눈은 이런 색깔로 그려보고 줄무늬도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렸어요. 그리고 또 유아들이랑 그리다 보면은 다람쥐를 이렇게 있는 형태가 너무 어렵다고 하는 유아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몸통을 이렇게 따로 그리고 손을 이렇게 그려도 돼요. 이렇게 그려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또 엎드려 있는 다람쥐 이렇게 그려도 돼요. 꼬리를 길게 그려야겠죠? 다람쥐는 꼬리가 엄청 돋보이니까요. 이렇게 그려보고, 그리고 뭐 여기에 다양하게 나뭇잎 그리고 낙엽 이런 것들도 그려볼게요. 우리 친구들이 친숙하게 생각하는 또 은행잎, 그리고 다람쥐가 되게 좋아하는 게 있잖아요. 도토리, 밤 이런 것도 있죠. 그래서 여기에 도토리를 들고 있는 모습, 또 이렇게 땅에 떨어져 있는 거 먹으려고 가고 있는 모습 이런 것도 그리고, 도토리 나무가 있으면 또 도토리 그 나뭇잎도 떨어져 있겠죠. 그래서 그것도 한번 그려볼게요. 요런 나뭇잎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단풍잎도 그려볼게요. 요런 나뭇잎들이 떨어져 있는 모습이에요. 이렇게 그리면 아마 애들이 왜 단풍잎이 왜 위에 있어요? 라고 할 거예요. 그런데 이럴 때는 단풍잎이 위에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보이는 거야. 멀리 있는데 그렇게 보이는 거야. 위에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구나. 그냥 그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고요. 아이들이 여기다 이렇게 기저선을 그리고 그 위에다가 그림을 세워서 그리는 그런 경향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물어보기도 합니다. 또 그러면은 뭐 땅을 그려줘도 돼요. 이렇게. 그럼 왜 땅이 위에 있어요? 또 이렇게 물어보는 그런 친구도 분명히 있어요. 땅이 위에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보이는 거야 하고, 실제로 서 있는 곳에서 땅을 쳐다보게 하고, 그러면 거기 이 땅이 저 멀리 이만큼 위에서 보이지 않겠니? 라고 또 설명해주면, 아,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요. 이렇게 이해를 하기도 합니다. 자, 이건 나무예요. 나무도 그려주세요. 나무를 먼저 그려도 괜찮지만 저는 다람쥐를 좀 더 돋보이게 그리고 싶어서 다람쥐를 먼저 그렸어요. 나뭇가지가 이렇게 내려온 것도 그려보고, 좀 뒤에 좀 멀리 보이는 나무도 그려볼게요. 자, 그림을 다 그렸고요. 제가 수채 물감을 준비했어요. 수채 물감으로 색칠을 해보겠습니다. 크레파스로 그림을 그린 다음에 수채 물감으로 색칠할 때는 되게 편리한 점이 있어요. 이렇게 막 칠해도 크레파스로 그린 스케치가 없어지지 않고 잘 보이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아들이랑 수채 물감을 사용할 때는 스케치를 크레파스로 거의 많이 하죠.
그러면 자신이 그린 그림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 이렇게 보이니까 우리 아이들도 훨씬 그리고 색칠하기가 편리하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그림 그린 거를 색칠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지금 바닥이나 또 나무에 나뭇잎이 달려있는 거를 그리고 싶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붓으로 콩콩콩콩콩콩 찍으면 충분히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유아들에게도 이런 방법을 좀 알려주면 되게 신기해하면서도 새로운 시도를 아이들이 스스로 할 수 있답니다. 바닥도 마찬가지예요. 바닥도 마찬가지인데 여기 이렇게 찍거나 아니면 이렇게 살짝 색칠을 하거나 하면 되고요. 수채 물감을 사용할 때는 걸레를 옆에다 준비해서 물이 이렇게 뚝뚝 떨어지지 않게 걸레 톡톡톡 닦을 수 있게 이렇게 닦을 수 있게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에게 처음만 이렇게 잘 설명해 주면 수채 물감을 정말 잘 사용해요. 팔레트도 깔끔하게 잘 사용하고, 그리고 이렇게 딱딱하게 짜서 말린 팔레트는 여기가 막 이렇게 섞이거나 오염이 된다 하더라도 여기를 물티슈로 한번 싹 닦아주면 깨끗해지고요. 그리고 물을 아주 약하게 틀어놔가지고 여기를 살살 씻으면 물감은 거의 닳지 않고 지저분한 부분만 잘 씻어진답니다. 그래서 수채 물감은 짜서 말려서 사용하는 게 훨씬 경제적이고 오래 사용할 수 있으면서 교사가 매번 짜주지 않아도 되는 그런 번거로움을 덜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자, 여기 끝까지 한번 색칠해 볼게요. 자, 이렇게 색칠해 봤습니다. 자, 수채 물감은 물을 섞어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어린이들과 함께 친숙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물감이죠. 매우 장점이 많아요. 자, 그런데 이 수채 물감으로 그림을 그릴 때 좀 알아두면 더 좋은 점이 있을 것 같아서 몇 가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팔레트를 가지고 편리하게 물감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드릴게요. 여기에 있는 물감이 짜져 있는 칸은 모두 15개에서 30칸이에요. 진한 수채 물감 30색을 짜서 차례차례 짜서 말린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영유아들과 함께 있으면서 이렇게 30가지나 되는 물감을 사용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플라스틱 접시에다가 한 대여섯 가지 또는 적게는 두세 가지 정도의 물감을 군데군데 짜서 그대로 말리면 돼요. 그대로 말려서 이런 원리하고 같은 방법으로 아이들과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이 팔레트에는 여기 넓은 부분이 있죠? 이곳은 색깔을 섞는 거예요. 색깔을 섞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어떻게 섞냐? 요거를 이렇게 여기다가 칠을 해요. 그리고 붓을 씻습니다. 붓을 씻은 다음에 걸레에 톡톡 하고 섞고 싶은 다른 색깔을 또 이렇게 칠해서 이렇게 섞어서 사용하는, 여기는 색을 섞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넓게 또 바탕이 흰색이에요. 그래야 색이 선명하게 제대로 보일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우리 아이들과 함께 수채 물감을 다양한 방법으로 한번 사용해 보세요. 난 집에서 보고 있는데. 우와, 신기하다. 재밌었어요.